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작가 투에고 출판사 RHK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낭독할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티에고 작가님은 혼자 있을 때 떠오른 수많은 영감과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어 써내려간 글로 나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작품으로는 삶에 사람이 무뎌진다는 것, 그리고 익숙해질 때 오늘 읽을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등이 있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눈물이 쏟아지던 그 밤의 이야기들, 응어리진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내보이고 싶지 않은 밤, 가만히 펼쳐보고 싶은 이야기, 감정을 돌본다는 건 어쩌면 나를 숨기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부족함, 한계, 아무리 버둥거려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괜찮은 척 해버린 그 마음을 작가는 숨기지 않고 풀어놓았습니다. 이 책은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다만 나를 위로할 것. 둘째, 나만 아는 슬픔. 셋째, 그저 곁에 있어줄 뿐. 넷째, 눈물을 참는 법. 프롤로그.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라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바닥에 떨어진 주사위를 다시 잡을 수도 없었다. 부질없는 고민을 쉼없이 이어간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에 붙잡혀 살아본들,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나는 그저 순간을 살아갈 뿐이야. 나를 잃어서는 안 돼. 한때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다시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떠오르는 나의 우울함을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것인지, 짐작컨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후유증이었을 테다. 최대한 많은 이들과 어울리고자 한없이 나를 낮췄고 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온종일 사람을 사귀고 친밀해지기 위해 애를 썼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숨 쉴 틈도 없이 만남을 이어가기 일쑤였고 잠들기 전까지도 손에서 핸드폰을 쉬이 놓을 수 없었다.
모든 만남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애썼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다. 나의 마음이 어떤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상대에게 맞추려고만 한 탓이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감추고 타인의 웃는 표정에만 연연하는 것은 슬프기 그지없다. 그것은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상대는 그런 나를 쉬운 사람으로 여겨 딱 그만큼만 대해주었다. 비로소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나를 깎아내어 만든 관계는 나의 살을 계속해서 내어주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관계에 내가 없으면 이 관계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말이다. 그건 분명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애쓰지 않는 일.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구태여 웃음 지을 필요 없어. 너도 힘들잖아. 그냥 우울하고 말래. 살아있다는 것.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 소리를 하면 주변에서는 의지가 박약하다며 찌찌 혀를 찰지도 몰라.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약했던 것은 아니야. 참고 참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힘듦의 무게를 지탱하던 힘을 상실한 거야. 그럼에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야 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런 내일도 간절하다는 것을 아니까. 메비우스의 띠.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던 날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다 보니 자연스레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갔다. 무료함을 달래보려 몇 명이나 이곳을 지나가는지 세어보았다. 번화가라 그런지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금세 1000명을 넘겼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곳은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이슥한 밤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난다. 여태껏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쳐 지나갔을지는 헤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서로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다. 넓고도 넓은 세상은 실로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지구촌에 사는 모두와 연결되는 데는 6명만 거치면 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 먼 사이는 아닐지 모른다. 가늘었던 빛발이 조금은 굵어져 창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바로 옆 유리에는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이 모여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공연스레 물방울의 종착지가 어딘지 궁금했다. 하수도를 지나 하천으로 흘러 바다로 갈 테지. 그리고 또다시 뜨거운 열을 받아 피어오른 수증기는 비구름이 되고 결국 빗방울로 돌아와 끝없이 돌고 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말이다. 우리의 하루는 수십억 개의 빗방울이다. 조용한 집에서부터 파도치는 인파의 물결 속으로 들어갔다가 땅거미가 지는 어두움이 몰려오면 늘 지나가던 거리를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매일 걷는다. 어제도 걸었다. 오늘도 걷는다. 내일도 걸을 테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힘이 나질 않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한다. 힘내, 힘내, 힘내 라며. 도대체 왜 힘을 내야 하는 거지? 지난 시간 동안 힘을 내어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런데 어떻게 또 힘을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기운이 없다면 힘내지 않아도 좋아. 그만하고 싶다면 포기해도 좋아. 어디까지 중요한 건 네 마음이잖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안. 어릴 적에 주목 공포심이 심했다. 당시 그리 내성적인 성격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모두가 나를 주시할 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가령 내 번호가 7번이면 7이라는 선생님이 나를 지목할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는 일을 되도록 피하고 싶었다. 콩닥콩닥 세차게 뛰는 심장과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를 제어할 방도가 없어서다. 그러던 어느 날 발표 도중에 잡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는지 사람들은 큰 소리로 깔깔 웃어댔다. 이윽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 휩싸여 몸이 굳어버렸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순간,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발표가 더더욱 두려워졌다. 그래도 다행히 언제부터 요령이 생겼다. 내면에서 일렁이는 불안한 감정들을 다스리거나 억누르기보다는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숨기는 법이 늘어났다고나 할까. 여전히 초조한 마음과 달리 손이나 목소리가 떨리는 빈도는 극명히 줄어들었다. 장교로 복무할 때도 그랬다. 수십 명을 세워두고 매일 하다시피 했던 일과 정렬은 매번 긴장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굳이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모자라는 부분은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임을 알았기에 단상에 서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연습했다. 사람들은 나의 속사정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어찌 보면 사명감이 불안감보다 더 컸던 것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비단 나만의 감정이 아닐 테다. 최근에는 C도 나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심하게 꾸중을 들은 뒤부터 매일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 자신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꽤 큰 고민거리였을 테다. 제각기 서로 공감할 수 없는 불안을 늘 품고 산다.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게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이겨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나와는 달리 분명 마주할 수 없는 이도 있을 테니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한번 푹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
드라마는 꼭 마지막 편까지 봐야 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 한마디로 시작한 일은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인지 뭐든 첫 단추를 꿰는 일이 가장 조심스럽다. 애매한 타이밍에 흐지부지해질 바에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잘 아는 주변 지인들은 여러 경험을 두루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지만 막상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고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혼자 방에 앉아 글을 쓰는 시간이다. 방은 고요하고 그 공간 안에 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그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핸드폰마저 잘 확인하지 않는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깊은 우울감에 젖어 무력함을 느꼈던 시절,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무엇을 해도 무기력해 출구 없는 깜깜한 방 안에서 맴도는 기분이었다. 급기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울감과 무력감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잠시라도 좋으니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집중할 무언가가 절실했다. 드라마와 영화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다. 보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돌아오는 무력감은 배가 되었다. 문득 그리라는 틀 안에 나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두했다. 몰입한 나머지 한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던 잡념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틈도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집어삼킨 슬픔이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잊을 만큼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오늘이란 선물이 있어서 빚지지 않는 삶이란 없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헌신으로 일궈낸 결과이기에 무심하게 보낸 오늘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나는 그들의 헌신을 떠올리고자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종종 본다. 특히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은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 주연을 한 인생은 아름다워다. 주인공 기도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아들 조슈아와 함께 수용소에 끌려간다. 그곳은 매일 쥐도 새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었다. 너무도 잔인무도한 만행이 기껏해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역사라는 것에 놀라웠고 섬뜩했다. 하지만 귀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 아들을 위해 시종일 관 웃음을 잃지 않는다. 도리어 수용소 생활을 일종의 놀이라고 말하며 아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제2차 세계대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물 밀듯 밀려오는 연합군에 의해 독일군은 패색은 짙어졌다. 그 무렵 수용소에서는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낌새를 눈치챈 귀도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게임을 제안한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주변이 조용해질 때까지 캐비닛에 숨어 절대 나오지 않을 것. 재차 신신당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건넨 귀도는 독일군에게 끌려가 총살당한다. 다음날 연합군의 탱크가 그곳에 나타났고 조시아는 드디어 전쟁 놀이에서 승리했다며 기뻐서 펄쩍펄쩍 날뛰었다. 아, 어찌나 슬프던지 눈물이 찔끔 나왔다. 어쩌면 그 아이가 지금의 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 그럼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보낸 오늘이라는 하루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소산이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울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